여기 한국을 혐오하던 중국 엘리트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거절당했다고 생각하고 한국을 부정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그녀에게 어쩐 일인지 그녀는 크게 후회하고 한국에 눌러앉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감동의 김우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우메이입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한국 여행에 관한 것입니다. 2년 전 한국 기업과의 참담한 실패 이후 제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았던 분노와 편견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과정을 진솔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저는 강한 거부감에 사로잡혔습니다. 2년 전 한국 회사 SK디자인과의 협업 프로젝트가 최악의 결과로 끝난 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적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신진 디자이너로서 생애 첫 국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6개월간의 피땀 어린 작업이 단 한 번의 회의에서 무참히 거절당했습니다. 한국 소비자를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 문화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은 저에게 돌아왔고 회사에서의 제 입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한국이란 단어만 들어도 치가 떨릴 정도였습니다. 리우, 표정이 너무 어둡네. 이제 막 여행이 시작됐는데. 친구 샤오미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이 여행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장샤오미, 왕쥔, 리후이 이 세 친구는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에 빠진 열성 팬들이었고 6개월 전부터 이 여행을 계획해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한 혐오감을 숨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 생각이 바뀔 거야. 내 경력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기회라며 끈질기게 저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저는 친구들의 우정을 저버릴 수 없어 마지못해 동행했을 뿐입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은 제 눈에 그저 차갑고 무미건조하게 비쳤습니다. 친구들이 흥분해서 사진을 찍고 감탄사를 연발할 때도 저는 냉소적인 태도로 일부러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나라에 무엇이 그렇게 특별하다고?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껍데기일 뿐이야.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 때까지도 제 마음은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첫날 일정은 경복궁 방문이었는데 저는 일부러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며 호텔에 남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쥔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마지못해 따라 나섰죠. 리우, 내가 디자이너로서 한국의 전통 건축을 보면 분명 영감을 받을 거야. 제발 오픈마인드로 봐줘. 쥔의 말에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무슨 영감을 받아? 내 디자인을 무시하고 짓밟은 사람들의 문화에서 경복궁으로 향하는 길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준비하지 않은 저희는 급히 입구 근처 전통 찻집으로 피했고 그곳에서 우연히 김민지라는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경복궁의 공식 안내원이었습니다. 민지 씨는 친절하게 차를 권하며 저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녀의 친절함에 즉시 마음을 열었지만 저는 냉담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제 불편한 표정을 눈치챘는지 민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오셨나요? 무언가 불편해 보이세요. 그 순간 2년간 억눌려 있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질문이었지만 갑자기 제 안에 쌓였던 모든 분노와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이 정말 싫어요. 2년 전 이곳에서의 끔찍한 경험 때문에 이 나라와 문화에 대한 좋은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친구들 때문에 억지로 왔을 뿐이죠. 친구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고 갑작스러운 제 폭발에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민지 씨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사실 저도 5년 전 중국 베이징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와 실패는 정말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죠. 민지 씨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었고 그 과정에서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가 그치고 경복궁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품고 있었지만
미묘하게 달라진 기분으로 그녀의 안내를 따랐습니다. 근정전 앞에 서서 민지 씨가 들려주는 조선 왕조의 이야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왕들이 신하들과 정사를 논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조선의 현명한 왕들은 자신과 다른 의견도 경청했어요.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기꺼이 바꾸기도 했죠. 이런 열린 소통이 500년 왕조의 비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문득 SK 디자인과의 실패 당시 제가 얼마나 고집스럽게 제 아이디어만 밀어붙였는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아니야, 그들이 일방적이었던 거야. 내 디자인은 충분히 좋았어. 자기 합리화하는 제 내면의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생각에 빠져갔던 중 갑자기 발걸음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인 충격으로 발목이 심하게 꺾였고 극심한 통증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지 씨와 친구들이 급히 달려와 저를 도왔지만 제 발목은 이미 심하게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민지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제가 고집을 부렸지만 결국 통증이 너무 심해 병원행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택시로 병원으로 향하는 길,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행 첫날부터 이런 사고가 나다니, 이건 분명 이 나라가 저를 거부하는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내가 한국에 오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저주받은 나라에서는 뭐든 잘못될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때 택시 기사님의 행동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라디오를 끄고 에어컨 온도를 조절하며 부드럽게 운전해 주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응급실 입구에 직원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택시 기사님이 미리 연락해 둔 것이었습니다. 많이 아프실 텐데 빨리 치료받으시길 바랐어요. 기사님의 말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도 외국인인 저를 위해 영어가 가능한 의사를 특별히 불러주었고 모든 절차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친절함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다 표면적인 친절함일 뿐이라는 의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발목 염좌 진단을 내리고 3일간의 안정을 권했습니다. 여행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게 된 것이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이제 친구들의 여행도 망쳐버렸다는 죄책감까지 더해져 저는 그들에게 먼저 여행을 즐기라고 권했습니다. 나는 호텔에서 쉴 테니 너희들끼리 계획대로 다녀와. 내가 너희 여행까지 망치고 싶지 않아. 그러나 친구들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쥐는 자신의 일정을 조정해 저와 호텔에 남기로 했고 샤오미와 후이는 번갈아가며 저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배려에 저는 감동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큰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그럴 필요 없어. 너희들은 한국을 보러 온 거잖아. 나 때문에 여행을 망치면 안 돼. 무슨 소리야, 리우. 우리는 팀이잖아. 함께 왔으니 함께 즐기고 함께 어려움도 겪는 거지. 내가 회복할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할게. 후이의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호텔방에 혼자 남겨졌을 때 저는 오랜만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친구들에 대한 고마움, 한국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뒤섞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지 씨가 호텔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제 사고 소식을 듣고 걱정되어 병원에 들러 우리 호텔을 알아냈다고 했습니다. 손에는 한국 전통약과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죠? 이건 한국 전통 방식으로 만든 찜질팩과 약초인데 염좌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건 회복에 좋은 음식들이고요. 민지 씨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정성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단지 직업적 의무감에서 온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지 씨는 그날 자신의 휴일이라고 털어놓았고 순전히 저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한국에는 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단순한 친절을 넘어 진심으로 상대방을 걱정하고 돌보는 마음이죠. 리우 씨가 한국에 대한 나쁜 기억만 가지고 돌아가시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서요.
민지 씨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그토록 싫어하던 한국인이 이렇게 진심 어린 배려를 보여주다니, 이것은 제 기존 생각과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경계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그들 문화의 위선적인 면일지도 몰라.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할지도. 민지 씨는 우리를 위해 색다른 여행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고 친구들은 번갈아 가며 서울을 탐험한 후 저녁에 돌아와 그날의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휴일을 내어 친구들의 가이드를 자청했고, 이에 샤오미와 후이는 감동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제 의심과는 달리 민지 씨의 제안은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샤오미와 후이는 흥분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서울 지하철에서의 경험을 열정적으로 들려주었습니다. 리우, 넌 정말 봤어야 했어. 지하철이 그렇게 깨끗하고 효율적일 수가 없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야. 그렇게 붐비는데도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 샤오미는 출근 시간에 붐비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배낭을 앞으로 매는 모습,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휴대폰 소리를 최소화하는 모습 등이 마치 안무를 하듯 질서정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어디서나 볼 수 있어. 특별할 게 뭐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흥분된 모습을 보니 분명 무언가 인상적인 경험을 한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쥐는 강남의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주문을 하러 갈 때 노트북과 가방을 자리에 두고 갔는데 아무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카페 전체가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주변을 보니 모두가 그렇게 하더라고. 이런 사회적 신뢰가 어떻게 형성된 걸까? 정말 궁금해졌어. 쥐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글쎄, 그냥 운이 좋았던 거겠지. 혹은 외국인이라 특별히 배려해 준 것일 수도 있고. 하지만 제 내면의 한 구석에서는 호기심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나라의 사람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까? 셋째 날, 제 발목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장거리 이동은 어려웠습니다. 민지 씨의 제안으로 한국어 선생님이 호텔을 방문해 미니 한국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정은 선생님은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한국 문화의 핵심 개념인 눈치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눈치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능력을 말해요.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비언어적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설명을 듣는 순간 마치 번개가 머리를 강타한 것 같았습니다. SK 디자인과의 실패했던 프로젝트가 바로 이런 눈치의 부재 때문이었다는 깨달음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박지혜 팀장은 제 디자인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완곡한 표현으로 의견을 전달했고 저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녀가 조금 더 고민해보면 좋겠네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것이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임을 전혀 캐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지만 여전히 제 마음은 완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그들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는 있어. 하지만 그들도 나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잖아. 여전히 제 안에는 원망의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넷째 날 드디어 저는 목발을 짚고 호텔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지 씨가 추천한 카페로 가는 길 저는 여전히 이 나라와 문화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테이블마다 주인 없이 노트북 가방들이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자리를 비우고 주문하러 갔습니다. 이런 광경은 베이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지만 여전히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혹시 CCTV가 곳곳에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경비원이 숨어서 지켜보고 있거나 민지 씨를 기다리는 동안 제가 자리를 비워도 괜찮은지 샤오미에게 물었고 그녀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제 가방과 휴대폰을 테이블에 두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돌아왔을 때 모든 물건이 그대로인 것을 보고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친구들이 말한 신뢰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믿을 수 없게도 바로 그 박지혜 씨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SK디자인의 팀장이었던 그녀를 이곳에서 만나다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혼란스러운 표정의 저를 보며 지혜 씨는 민지 씨의 대학 선배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리우 씨, 민지로부터 당신이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의 경험 때문에 한국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다고도 들었죠.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2년간 가슴에 품었던 분노와 원망이 다시 치밀어 올랐고 저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지혜 씨는 제 날카로운 반응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과하려고요. 당신의 디자인은 정말 훌륭했어요. 사실 우리가 당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회사는 당신이 제안했던 방향으로 디자인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앞서 있었던 거죠. 그녀의 말에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분노했던 사람이 이렇게 솔직하게 사과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혜 씨는 자리에 앉아 당시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사 내부의 보수적인 분위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경영진,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제게 직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하지 못했던 문화적 배경까지. 우리는 당신에게 이렇게 바꿔주세요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신 완곡하게 표현했어요. 그게 우리 방식이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당신이 그런 식의 소통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했어야 했어요. 지혜 씨의 솔직한 고백에 제 마음의 빗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거의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의 고집과 편협함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저 역시 제 방식만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대화를 마치며 지혜 씨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SK디자인이 현재 진행 중인 국제 프로젝트에 제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한국 간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좀 더 눈치 있게 소통해 볼까요?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요. 그녀의 제안에 저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에 설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완전히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지혜 씨는 제 망설임을 이해한다며 여행이 끝날 때까지 생각해 볼 시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나오는 길에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난 2년간 한국과 SK디자인에 대한 원망이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친구들에게 지혜 씨와의 만남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운명 같은 만남이네. 분명 이건 새로운 시작의 기회야. 후이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그녀의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그저 미안함에서 나온 제안인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지혜 씨의 말과 제 과거의 기억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전히 한국 문화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2년간의 편견이 사라질 리 없었죠. 다섯째 날 아침 제 발목 상태는 많이 호전되어 짧은 거리는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지 씨가 제안한 전주 한옥마을 방문 계획은 여전히 유효했고 저는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한국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전주까지의 KTX 여행 중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시골 풍경은 생각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산들과 정돈된 농촌 마을들, 그리고 그 사이로 흐르는 강줄기까지. 저는 처음으로 이 나라의 자연에 감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전주에 도착해 한옥마을로 향하는 길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더니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왜 항상 비가 내리는 걸까? 저는 속으로 투덜거렸지만 이번에는 우산을 준비해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옥마을의 좁은 돌길이었습니다. 비에 젖어 미끄러운 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제 발목에는 위험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걷던 중 저는 결국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옆에서 걷던 노인 한 분의 한복 치마에 흙탕물이 튀어버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당황해서 허겁지겁 사과했습니다. 깨끗한 한복이 제 때문에 더럽혀진 것을 보니 너무 미안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할머니는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괜찮니? 다치지는 않았어? 비 오는 날 이런 돌길은 조심해야 해.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제게 건네시며 가까운 한옥으로 함께 들어가자고 하셨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할머니가 운영하는 전통 찻집이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할머니의 초대에 감사하며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따뜻한 전통차를 대접받았습니다. 박금자 할머니는 40년 넘게 이 찻집을 운영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에서 할머니는 한국의 전통과 가치관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문화는 정을 중요하게 여겨요. 서로 돕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죠. 요즘 젊은이들도 바쁘게 살지만 그 마음만은 여전히 간직하고 있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말씀에 저는 문득 제가 그동안 한국 문화에 대해 얼마나 일방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완전히 마음이 열린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찻집을 나온 후 비가 그쳐 우리는 한옥마을을 제대로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전통 한옥의 아름다운 구조와 철학적 의미를 배우며 저는 디자이너로서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특히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한 건축 방식은 제가 평소 추구하던 디자인 철학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민지 씨가 예약한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한복을 입고 전통차 예절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했지만 차분히 차를 따르고 마시는 과정에서 저는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전통 의식에 담긴 깊은 의미와 철학이 제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옥에서의 하룻밤은 특별했습니다. 나무 바닥과 창문으로 들어오는 밤바람,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처음으로 제 여행 일기에 긍정적인 내용을 적었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에는 분명 배울 점이 있다. 특히 디자이너로서 이 섬세함과 조화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만하단.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옥마을의 작은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배울 수 있었고 특히 한글의 창제 과정과 그 과학적인 원리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디자이너로서 한글의 형태적 아름다움과 기능적 우수성에 감탄했습니다. 전주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우리는 전통 음식인 비빔밥을 맛보았습니다. 다양한 채소와 나물, 고추장이 어우러진 이 음식은 제 입맛에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식사 중에 민지 씨는 비빔밥이 한국 문화의 축소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각각의 재료가 자신만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 문화가 추구하는 화합의 정신이에요. 그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SK 디자인과의 협업 실패도 어쩌면 서로 다른 문화적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각자가 자신의 방식만 고집하는 대신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존중했다면 결과는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이번 여행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되새겼습니다. 처음에는 강한 거부감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이 나라와 문화에 대한 제 시각이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마음이 열린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전처럼 맹목적인 혐오감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서울에 돌아온 후 우리는 남대문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복잡하고 활기찬 시장 분위기 속에서 저는 문득 이곳이 제가 평소 상상하던 진짜 한국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련된 강남의 카페나 정돈된 지하철과는 다른 소박하고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공간이었습니다. 시장 한켠에서 후이가 한 할머니 상인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다가갔고 그곳에서 특별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할머니는 후이가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하셨는지 호떡을 하나 더 서비스로 주시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젊은이가 우리말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기특하네.
다음에 또 와. 할머니가 더 맛있는 거 줄게. 할머니의 따뜻한 말과 행동은 제 마음을 또 한 번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닌 진정한 인간적 교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서서히 제 마음속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민지 씨의 제안으로 우리는 남산 서울타워에 올랐습니다. 발목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저는 이제 거의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빛으로 가득한 도시의 모습은 마치 별들이 땅으로 내려온 듯 했습니다. 리우, 이제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샤오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곳을 싫어했어. 2년 전의 경험 때문에 한국이란 나라 자체를 거부했지.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어. 여전히 모든 것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문화에도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은 인정해. 친구들은 제 솔직한 고백에 미소를 지었고 우리는 함께 타워에서의 마지막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정으로 이 여행이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지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제안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지혜 씨, 저 리우입니다. 제안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협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이번에는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이요. 두 문화의 장점을 살려 정말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습니다. 지혜 씨의 기쁜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물론이죠. 그게 바로 제가 리우 씨를 원하는 이유니까요. 우리 함께 멋진 작품을 만들어 봐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제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2년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해 친구들에게 제 결정을 알렸을 때 그들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리우,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후이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모습이 정말 멋져. 그날 밤 우리는 한강변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잔잔한 강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이 여행에서 얻은 깨달음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배려와 존중의 문화,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 간의 따뜻한 정. 처음에는 거부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제 마음속에 새로운 세계관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룻밤 사이에 한국 문화의 열렬한 팬이 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이 문화를 단면적으로 보지 않고 그 복잡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문화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창밖의 풍경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길을 지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이제 이 도시의 건물들, 거리의 사람들, 심지어 한글로 쓰인 간판들까지 모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저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해서 편협한 시각 속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샤오미 주인 후이는 중국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특별한 비자로 한국에 2주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SK 디자인과의 첫 미팅을 위해서였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며 저는 문득 제 캐리어에 부딪혀 넘어질 뻔한 어린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저는 그녀를 도왔고 한국어로 괜찮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소녀가 감사의 인사를 건넬 때 저는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라면 아마 소녀를 무시하고 지나쳤을 것입니다. 지금 저는 서울과 베이징을 오가며 SK 디자인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는 이 프로젝트는 제 경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민지 씨와 지혜 씨는 이제 제 소중한 친구이자 동료가 되었고, 우리는 함께 더 많은 문화적 이해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끔 남산 서울타워에 올라가 도시를 내려다볼 때면 그날의 감정들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혐오하고 두려워했던 이 도시가 이제는 제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집니다. 여전히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가끔 서울을 방문할 때마다 우리는 그때 여행을 회상하며 웃곤 합니다. 특히 제가 경복궁에서 넘어졌던 그 비 오는 날을 우리는 이제 운명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 작은 사고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으니까요.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문화적 차이는 때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대신 이해하고 배우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모든 문화에는 배울 점이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도 성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는 용기입니다. 제가 한국에 대한 오해와 분노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장의 시작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시각과 깊은 이해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